뉴스파이치 순서입니다. 충청북도가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규칙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매년 이때쯤 되면 뭐 국가 시책이 바뀌는 거, 예. 또 이제 조례가 바뀌는 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발표를 하는데 충북도가 발표한 걸 보면 9개 분야에 65개. 굉장히 많군요. 매년 이렇게 많아집니다. 9개 분야 65개 항목. 그렇습니다. 전체 다 오늘 소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분야별로 주요한 항목들만 좀 짚어보시죠. 네. 제일 먼저 보건복지 분야 먼저 좀 짚어주십시오. 어떤 부분들이 이제 행복 결혼 그 공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부 지원형인데요. 기업 부담이 그 동안에 20만 원씩인데 여기 반을 줍니다. 기업 부담이 줄어들어요. 예, 그건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줄어들고요. 예. 이제 일하는 저소득층 그 청년들을 자립을 위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을 주는 이런 그 청년 저축 계좌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청년들이 좀 가입하면 상당히 이제 그 이점이 있습니다. 뭐 3년간 국비 1,080만 원을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기업이 참여를 활성화해서 근로자 참여를 좀 높이겠다 이런 전략에서 지금 하는 그런 제도죠. 그리고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안전을 GPS 위치 추적 중요하죠. 그 장비가 지원이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한테 월 2만 원씩. 어떻게 보면 많지 않겠지만 대상이 많습니다. 8,957명에게 매월 2만 원씩 이렇게 이제 그 지원이 되고요.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 40%까지 이렇게 확대됩니다.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더 시행이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 진일보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된다고요,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동안에 기존 만 6개월에서 이제 그 12세 요까지 이제 확대를 했고요. 만 65세 이상도 이제 그 받을 수 있고요. 또 임산부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위험군 그 대상 A형 간염 그 예방 접종 지원 사업도 이제 그 확대가 되는데 B형, C형 간염이 올해 이제 간염이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간염 질환자라든지 또는 간경병 그리고 이제 혈액 응고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시책 잘 알아뒀다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리고 해보네요. 특이한 거는 이제 우리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그 직장 다니면서 아이 돌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육아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금은 오후 4시부터 4시까지 했었는데 앞으로는 뭐 4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연장을 해주는군요.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됐습니다. 부부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시책. 직장 다니면 6시면 퇴근하는데 그 전에 끝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발을 동동 굴렀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이제 그 시간이 늦게까지 하니까 그만큼 여유가 생겨서 자녀를 좀 더 안전하게 돌보니까 직장 생활도 그만큼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얘기하려면 한쪽으로는 좀 마음이 무거운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비가 좀 엇갈리긴 한데 2020년 최저임금이 오르죠. 820원 오르는데요. 대통령이 뭐 임기 내 10,000원이 이제 그 도달하지 못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이제 820원이 이제 오르는데요. 뭐 오르는 그 폭은 작지만 한 2년간 그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 논란도 많았고요. 어쨌든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상시 그 50인에서 290인 그 보유하고 있는 그 직장은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뭐 이 법에 이제 그 정부에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그 유화 제스를 썼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는 있는데 그 내용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단속은 유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사 간이 네 건에 내 건에 서로 따지고 싸우지 말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화합을 하고 해서 서로가 좀 잘 이렇게 좀 맞물려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정 산림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까? 네, 농정 그 산림 분야를 보면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그 초중구가 이제 무상 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이제 거의 100%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지원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대상이 산모에서 임산부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군요. 산모만 했었는데 예. 아기를 가임 여성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거. 그 지원금도 18만 원에서 이제 48만 원까지 30만 원 대폭 인상이 됩니다. 상당 부분 인상이 그렇습니다. 되네요. 여성 농업인 그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예. 그 행복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17만 원에서 만 원을 인상해서 18만 원까지 예. 이제 지원하고요. 예. 이제 올해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상당히 이제 그 심하게 발생을 해서 심각했어요. 그 긴장감이 돌았었는데요. 예. 이제 그 야생동물 양돈농가가 야생동물 기피 그 제가 있습니다. 이걸 예. 수시로 공급받을 수 있고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네, 축산농가에 한해서는 또 가축 제약보험도 50% 예.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농민들도 또 그렇습니다. 산림 분야에서도 좀 신바람 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산림녹지 분야는 목재교육 전문가 제도 이런 것도 도입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문화체육 부분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 부분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네, 문화체육 부분은 뭐 마지막 수요일 날 뭐 이제 극장을 가면 할인도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유의 계층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남의 일처럼 돼 있었는데 문화 소외 계층에게는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 문화 이용권을 발행하는데 1인당 8만 원에서 이제 9만 원까지 이제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관리비가 어떻게 책정해서 나오는지 또 이렇게 불신이 컸지 않습니까?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북도가 이제 그 공동주택 이제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관리를 돕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주거 안정, 조소통 돕기 위해서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니까 이런 것들 빼먹지 말고 잘 챙기시면 상당히 그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요소 부분마다 굉장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잘 챙겨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019년도 최악의 최장의 미세먼지.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심각한 한 해였는데요. 미세먼지 관련된 제도가 시행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어제 그제 환경부가 미세먼지 그 저감 그 발령을 해서 상당히 뭐 벌써 또 이렇게 시작된 거. 오히려 날씨가 추워지면 좀 덜하니까 차라리 날씨가 따뜻한 것보다는 추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환경 안전 분야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대기 오염 총량제를 도내 일부 이제 시군에 도입을 합니다. 그렇군요. 대기 배출 부과금 부과 항목에 이제 질소산 화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고농도 미세먼지 이제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이제 우리가 경유차 같은 경우에 오래된 차,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는 이런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이게 서울에서 이미 시행해서 이제 4대 그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도입했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중간에 대기오염 총량제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미 뭐 여러 언론이나 저희도 대기오염 총량제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방송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뉴스박스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대기오염 총량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네, 대기오염 총량제는 이제 배출 총량 관리제 일환으로 이제 그 시행이 되는 건데 미세먼지를 배출시키는 사업장을 규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존의 그 질소 화물과 황산 화물은 그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 미세먼지는 사실 어떻게 측정하기 어렵다. 또 이렇게 또 그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제 그 유예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포함해서 이제 시행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 안전 분야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소방 분야 같은 경우는 뭐 국가직으로 전환되니 어떠니 그런 얘기도 있어서 2019년도에는 좀 가슴 설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소방 안전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재난관리기금이 그동안에 공적인 부분만 했는데 앞으로 민간 그 부분도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전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이제 안전을 그 확보할 수 있게 안전 그 시설물이라든지 시설 개선비 이런 부분들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대상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이런 그 됐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에까지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 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일반 행정 분야에서도 좀 달라지는 게 있으면 짚어주십시오. 네, 이제 주민등록증과 여권 그 위변조 방지가 더 강화돼서요.
주민등록 초본과 소득 금액 증명서, 예. 일부 민원 서류가 또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유통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위변주, 지금 말씀드린 주민등록증과 그 여권 위변주 방지를 위한 그 강화된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습니다. 현금만 썼잖아요. 예. 여기 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지고요. 또 이제 여기에 간편한 결제 예. 이런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무슨 페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그렇죠.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하게끔. 이렇게 이제 편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편리해지는 만큼 보안 부분도 좀 철저해져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걱정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이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들인데요. 혼동이 없이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이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